아수라 김성수 감독, 황정민과 정우성이 다시 한번 만난 그 작품. 네가 그딴 판단하고 그러지 마. 나한테 명령하는 것처럼 들리잖아. 서울의 봄의 티저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은 티저 예고편 속 떡밥, 이 역사적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라방패 주거충성, 서울 수도방위사령부의 사열이 진행 중인 운동장 뒤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확인해보니 6.7대 사령관의 이치임식이 진행되고 있고, 다음 장면엔 한 남자를 고문하고 있는 시꺼먼 남성들. 이 살벌하면서도 낯익은 현장을 보니 바로 남영동의 대공분실.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고문했던 그 장소를 보여줍니다. 잡아. 이후 언론들 사이에서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는 이거, 여기엔 우리에게 익숙한 이 대머리, 이번 영화에서 전두광을 연기하는 황정민의 모습이 보입니다. 전두광은 누구나 다 아는 그분을 모티브로 하고 있고, 언제나 그렇듯 이 고증의 헤어스타일에 황정민이 미친 메소드 연기를 보여줍니다. 이번 영화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암살이 일어났던 12.6 사건의 직후부터 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 당시까지 이 유신체제가 드디어 끝날 것으로 보였던 당시의 분위기, 한국 민주화의 희망이라 불리우던 서울의 봄 시기를 그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 영화는 더 정확하게 이 중간 단계에 있었던 사건, 전두환이 주도했던 12.12 군사 반란의 9시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이번 영화의 신업을 확인해보면 국방안보사령관 전두관과 그를 따르는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킨다, 군인은 정치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완고한 수도방위 사령관 이태신은 이 전두광에 맞서 싸운다, 두 사람의 충돌이 커져가는 한편 국방부 장관이 사라진다. 이런 혼돈 속에서 모두가 갈망하는 서울의 봄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향한다. 즉, 박정희의 유신체제가 종료된 후 서울의 봄을 꿈꿨던 대한민국에 이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며 군부를 장악해버리는 우리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박정희의 사망 후 12.6 사건을 파헤치던 정참모, 바로 다음 장면에서 수십 명의 장군들 사이 12.6 사건을 수사 중인 육군 참모총장 이성민이 연기하는 정승화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 군 내부의 비밀 결사였던 바로 이 하나회와 대립하게 되는데, 하나회엔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구 보병 사단장이었던 노태우가 중심했었고, 당시 정 총장과 대립하던 전두환은 이 군부를 장악해버리기 위해 한 개의 작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생일집 잔치라 불리우던 12.12 군사 반란. 이후 당시 북악산을 배경으로 보이는 경복궁, 여기 보이는 천하무적 제30 경비단, 여기에 차량들이 속속들이 도착하는데, 바로 12.12 군사 반란이 시작되던 그때 전두환을 필두로 신군부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아지트였던 30 경비단에 모이고 정 총장을 납치하기 위한 비밀 회의를 갖습니다. 수도 서울의 지도를 펼치고 작전을 짜는 이들, 이게 바로 생일집 잔치. 바로 전두환이 정 총장을 강제로 납치하기 전 이 정 총장의 측근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 발을 묶고 모든 군부를 통제하려는 작전이었던 거. 다음 장면엔 노태우를 모티브로 한 노태건, 하나의 멤버 전두관과 심각하게 작전을 짜고 있고, 이어지는 총격전. 네, 바로 정 총장이 위치해 있는 공관, 정 총장의 강제 납치가 시작된 모습이죠. 여기서 필사적으로 정 총장을 지키려 하는 이들, 이준혁이 연기하는 한 인물이 보이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다음 인물, 이번 영화 속 이태신을 연기하는 정우성이 등장합니다. 이태신은 실존인물 장태환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장태환은 정승화 참모총장의 직속 라인으로 이때 발생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해 혈혈 단신으로 움직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바로 그 생일집 잔치에 초대되어 강제로 발이 묶였던 인물이고요. 다음 장면엔 김성균이 연기하는 김준혁, 이 인물은 실존인물 김진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고, 이 김진기는 장태환과 함께 전두환의 군사 반란을 진압하려 했던 인물인데, 이때 정 총장이 납치되었다는 소식, 신군부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걸 알게 되고, 이 반란을 막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지만 하나의 소속의 군세력, 그러니까 자신의 부하들에게 하극상을 당합니다. 네, 이후 평생을 쿠데타의 악몽에 시달렸다 하죠. 다음 장면은 이렇게 도청 중인 인물, 배우 박훈이 연기하는 허화평, 이분은 12.12 군사반란을 기획하고 직접 설계한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하며, 만식이 형이 연기하는 정병주 사령관, 이분은 쿠데타의 반기를 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 총장의 납치 소식을 알게 된 이들은 반란을 막기 위해 병력을 동원하고 결국 신군부 세력과 대립하게 되는데 수많은 군사들의 모습, 일촉즉발의 서울의 밤을 보여주며 서울의 봄의 예고편은 모두 끝이 납니다. 일단 이번 예고편은 대사 한마디 없이 실제 벌어진 당시의 상황, 심각한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야말로 9시간 동안 일어난 역사 현장을 여과 없이 각자 위치에서 주어진 상황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번 작품의 연출을 맡은 김성수 감독은 2016년 아수라 이후 약 7년 만에 이번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충무로에 복귀. 황정민은 올해 개봉했던 교서, 넷플릭스 길복순 이후 기타 것도 안 돼. 요시. 앙따모 사무라이 하나. 시부럴련. 올해만 3번째로 얼굴을 비춰주시고 정우성은 작년 헌트, 이번 년 보호자, 달짝지근해, 거미집의 특별 출연 이후 이제 정말 역사극 전문 배우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어디서 가고 잡고 있어? 역사적으로 흘러가득하. 엄청나게 허슬하고 있고 아수라에 이어 다시 한번 황정민과 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이 새끼는 문상하러 온 거야. 술 처먹으러 온 거야. 아이, 좆도 생색 좀 그만 내라고요, 씨발. 아이씨, 밥맛 떨어지게. 아수라에서 미친 연기를 보여줬던 황정민, 여기선 권력욕에 빠진 안남시장을 완벽하게 연기했고 이번 작품에선 무려 실존 인물 전두환을 연기하는데 뭐 분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그분 자체가 된 모습이죠. 또 이번 영화 속 정 총장을 연기하는 이성민은 남산의 부장들에서 박통을 연기했고 찾지 못하면은 그 자식이 가져간 돈은 아니 내가 그 자식이 있든 없든 뭔 상관이야. 어차피 배신자 새끼. 이번 영화에서도 당시 중심 세력이었던 정 총장을 연기하는데 이렇게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은 어째 한 번씩은 이 영을 거쳐가는 것 같죠. 이번 영화는 지난 남산의 부장들 헌트처럼 가명을 쓰고 있는데 사실 딱 봐도 누군지 단번에 알 것 같지만 이렇게 역사극 속 가명을 사용하는 이유, 이는 2005년 개봉했던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이 실존 인물들의 이름을 그대로 썼다가 명예훼손 문제에 시달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이렇게 한 글자씩 이름을 바꿨다고 하죠. 다시 한번 레전드를 쓰게 될 이 영화, 서울의 봄은 오는 11월 22일 개봉되며 이는 공교롭게도 전두환의 사망일 11월 23일 하루 전에 개봉하는데 김성수 감독만의 색깔로 풀어낼 이 작품이 과연 어떤 재미와 여운을 선사하게 될지 서울의 봄의 메인 예고편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